이 대통령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중도층과 심지어 보수층까지 이 대통령의 팬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앞으로 바뀌는 역대급 정책들이 있어요. 취임 1년도 안 된 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대통령이 지시한 일들 중 앞으로 바뀔 역대급 정책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서민 편에 있구나.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방지예요. 이거 알면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에 누적 피해자만 36,950명이라고 해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피해 주택이 6,475가구, 피해 보증금 규모가 약 4조 7천억인데 4조 7천억이면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의 연간 예산보다 큰 돈이에요.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이에요. 전세 보증금 날리고 삶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기 수법이 뭐냐면요, 허무할 정도로 단순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새집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대항력이라는 게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겨요. 딱 하루의 빈틈이 있는 거예요. 악질 임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려요. 은행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은행이 먼저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하루 차이, 한 몇 시간 차이로 수천,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그냥 안 넘겼어요.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근절은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바꾸고 있느냐,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하도록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는 보증금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빈틈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게다가 은행권과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서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중복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수만 명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통쾌해요. 두 번째는 서민들을 울리는 대기업 갑질을 확 잡았어요. 혹시 빵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빵에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빵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밀가루 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다들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었냐? 10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제분업체, 제당업체, 전력기기업체 임직원 52명을 기소했는데 담합 규모가 자그마치 밀가루만 약 5조 9천억 원, 설탕은 3조 원, 전력설비는 약 6천억 원, 합쳐서 9조 5천억이랍니다. 9조 5천억이면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한테 1인당 19만 원씩 뜯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서 19만 원이 누군가 짜고 친 판에 의해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과 국가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를 저지르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 10%인 4천억을 부과하고 내부에서 신고한 직원에게는 최대 400억 원까지 포상을 주는 내부 신고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담합이라는 게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는 이걸 잡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내부자가 신고하면 4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로또가 10번 당첨돼도 받기 어려운 금액인데 당연히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담합 자체를 시도하기가 겁나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기름값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강남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2,598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요. 그리고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어요. 1997년 석유 제품 가격 자유화 이후에 처음인데 30년 만에 초강수를 둔 거예요. 효과가 있었냐고요? 최고 가격제 시행 뒤에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가 주유소에 대한 3단계 제재까지 예고했는데 1단계 소비자에게 공표, 2단계 세무조사와 담합조사, 3단계 과태료 부과와 고발, 그리고 중동위기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UAE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30년 만에 제도까지 바꾸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최고 가격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면 정부가 나설 일이 없었겠죠. 기업들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려도 안 내리고 올라야 할 때만 번개같이 올리는 게 자유시장입니까? 그건 약탈이죠. 이 대통령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시장을 바로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듣고 나면 취준생분들이 진짜 환호하실 것 같은데 채용 공고에 월급을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채용 공고란에 보면 임금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회사 내규에 따른 면접 후 협의. 이거 정말 답답하지 않았나요? 이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청년 분야 위원이 정확히 이 문제를 짚었어요. 정보 비공개가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주는 건 정말 문제다. 이렇게 바로 호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모집하는 쪽도 체면이 있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테니까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임금을 공개하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영군 노동부 장관도 바로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유럽처럼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으면 어느 회사든 이 정도는 받는다는 기준이 공시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적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구직자는 깜깜이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했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내가 어디서 일하면 이 정도는 받겠구나 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전세 사기 하루의 빈틈을 막아서 전세 사기 수만 명 서민의 보증금을 지켜주고 조원 규모의 대기업 담합을 때려잡고 30년 만에 기름값 상한제까지 꺼내들었고 면접 후 협의라는 깜깜이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부 서민의 지갑, 서민의 삶, 서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에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이고 실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정치적 쇼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 37,000명한테 비싼 기름값에 한숨 쉬던 서민들한테 월급도 모르고 면접장에 끌려다니던 청년들한테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생존의 편에 서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더 잘한 일이 있는 걸 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